침체인 듯 침체 아닌 침체 같은 미국 경제.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진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2개분기 연속 역성장, 장단기 금리차 역전 등 침체 기술적 요건에는 부합하는 상황이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소비심리도 나쁘지 않아 결코 침체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금융시장에서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2.758%, 3.198%를 기록했어요.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보다 0.4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두 채권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역전된 건 22년 만인데요. 지난 19일에도 수익률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0.27%포인트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후 한 달 반 넘게 계속 역전 현상입니다. 채권은 보통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합니다.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면 불확실성이 커져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기가 조만간 나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면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 투자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세계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지요. 반면에 미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각각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차를 대표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가 수반됐어요. 경기 풍향계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죠. 2년물보다 경기 예측 정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3개월물과의 금리차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0.12에서 0.25%포인트 사이에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2019년 3월부터 3개월 물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한 이후 그 이듬해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다. 물론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코로나를 몰고 온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미 중국 우한에서는 이름 모를 괴질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미국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경기 둔화가 나타났는데요. 2000년과 2006년에도 모두 본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 시차는 있지만 경기 둔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에 무리가 됐거나 중립금리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된 기준금리가 자연스레 경기 둔화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미국 경제는 1분기에 1.6% 하락한 이후 2분기에도 0.9% 감소했습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 중 가장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미국 경제연구소에서는 2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하는데요. 이 정의대로 한다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미 언론은 전합니다. 2차 대전 이후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떨어질 때 미국 경제는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의 실업률이 10%를 넘었고요. 코로나 때도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의 실업률이 14.8%에 달했는데요. 그때와 다른 것은 지금은 완전 고용 수준인 3.5에서 3.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성장이 따르지 않는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이 경기 침체에 있다고 믿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실업률은 너무 낮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물가부터 잡고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문제는 미국의 긴축이 물가를 잡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공급망 부족 사태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식량난까지 겹쳤는데요. 이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까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 진입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고용시장과 소비지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덕분에 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얕은 경기 침체를 예상했어요. 페드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기술적으로 경기 둔화로 나타나더라도 불황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매우 낮게 판단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인플레이션을 경고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과 20%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다른 원유 가격, 재정 완화 정책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징후라고 했는데요. 그의 지적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경제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실업률 상승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도 지난 5월 말 지난해 물가 위험을 과소평가해서 큰 충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지요. 그렇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고 밝힌 반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 내 경기 후퇴를 예상하는 전문가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미 페드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6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8.1% 감소한 59만 채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17.4%나 줄었죠. 미국의 7월 기준주택 매매 건수도 전월보다 5.9% 감소한 481만 건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2% 급감했는데요. 임대료를 포함한 주택 관련 항목은 CPI 지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항목의 감소는 금리 인상 수준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소는 경기 침체 신호로도 작용합니다. 월마트는 미국 최대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은 소비자 지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있죠. 월마트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에서 14%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에서 1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8에서 9%, 연간 기준으로는 11에서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소비 둔화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지적합니다. 대표적 고용 통계인 실업률을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바이든 정부의 시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3.6%를 4개월간 유지하더니 지난달에는 3.5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에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 모두 엄청난 재난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배가 부른 노동자들은 일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선한 의도가 쉬운 해결책을 만났을 때 생기는 이러한 비극을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뜻이 없을 때는 자발적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자에서 빠집니다. 실업률 개념의 허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팬데믹을 거치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도 미국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3.5%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모를 리 없는 바이든 정부가 영리하게 활용한 것이죠.
고용시장 호황이 연준을 오히려 딜레마에 빠뜨린 셈인데요. 인플레이션 진단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 진단에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상 경기 침체에 대한 제닛 옐런과 레리 서머스의 경기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다음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